일본의 경제 보복, 무역 보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정말 힘든 증시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 애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7월 초에는 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식의 비관론이 득세했지만, 자,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속속, 희망 섞인 이야기들,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베에 의해서 시작된 경제 보복.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나비 효과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자, 아베가 쏜 나비 효과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가 부른 나비 효과 첫 번째로는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폭등한 현상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번에 반도체 주요 3대 소재뿐만 아니고 백색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겠다라는 식의 경제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 달 초에는 아주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죠. 자, 우리나라 특정 언론에서는 당장 아베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는 식의 그러한 칼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그런 칼럼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참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7월 초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자, 국내 기업들이 카드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몇몇 소재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뭐 기사들, LG전자에서도 그런 기사들 나왔죠. 자, 그리고 불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도 공급을 해주겠다. 어떤 불산? 일본보다도 순도가 높은 불산. 물론 뭐 러시아산을 당장에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카드도 마련되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중소기업들의 소재들, 그리고 준비된 여러 가지 장비들, 부품들,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일본 아베가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 달 초에 아베한테 가서 빨리 무릎 꿇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칼럼대로 했다면은, 우리나라 정말 글로벌 호구 됐을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자, 기업들의 카드가 하나하나씩 등장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런 카드들이 있더라도 당장의 생산 라인에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자, 몇 개월 동안은 조금 힘든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몇 개월 동안 소재 장비 쪽에 어떤 공급 차질, 내지는, 소재를 투입했다 하더라도 수율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 생산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아예 생산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수율이 떨어질 뿐이에요. 생산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공급 감소 우려. 이게 이미 시작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강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에, 자, 실수요자, 반도체 실제 수요자들의 매수세뿐만 아니고 투기적 매수세도 가세하면서 가격 폭등 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에서, 자, 아마 여러분들 유모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용산에서 메모리 파시는 분들이 좀 과한 가격으로 매도를 걸어놨다. 뭐 그런 식의 아마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 그게 일정 부분 투기적으로 매집한, 투기적으로 매수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는 실수요만 있다면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재고가 급격하게 소진되게 됩니다. 수요 공급이 작년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는 공급이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 쭉 하락했어요. 뭐가? 반도체 가격이. 그런데 일정 단기간이라도 공급이 축소되게 되면은 재고가 급격하게 소진되면서 가격 폭등 양상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대체 소재나 대체 장비, 대체 부품들, 요게 이제 속속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그 이후에는 생산량이 천천히라도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고공권에서 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일단 고공권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메이커들의 실적이 지금까지는 정말 막 울고 싶을 정도로 가격 하락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양상이었지만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 2년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대일 무역 적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메이커가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났는데 그래도 일본 게 따봉이에요 하면서 일본 거에만 의존한다면 또 당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계속 일본 거를 고집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 대일 무역 적자가 현격하게 개선되면서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국내 중소기업 중에 기술력이 있는 소재업체, 장비업체, 부품업체 당연히 많이 쓰겠죠.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메이커들에게도 실적이 호전되고 국내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에도 큰 호재성 재료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이미 우려감 속에 생산 축소 우려감 속에 폭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요. 자, D램 익스체인지에 있는 DXI라는 D램 가격 인덱스 추인데요. 자, 7월 이전만 하더라도 주구장창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반도체 가격 폭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폭등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폭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벌써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유명한 다나와 기준. 자, 삼성 DDR 8기가 메모리 최저가가요. 7월 1일 초만 하더라도 28,800원이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요. 39,600원. 이제 무슨 홈쇼핑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39,600원까지 40%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급등이에요. 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흐름은 주식시장에도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영향을 주었느냐? 바로 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일본의 경제 부복이 부른 나비효과. 두 번째가 바로 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입니다. 자, 반도체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2018년 내내 외국인들 매도세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 7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뭐 IMF 또 온다. 경제가 파탄나도 뭐 이유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비관론들이 많았는데, 자, 7월에만 1조 5천억 원의 순매수를 거래소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여줍니다. 매우 강한 매수. 모기지 채권을 지난 5월부터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의 모은행에 따르면 한 곳의 일본 은행으로부터의 주문량이 최근 하루 5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덕분인지 일본은 최근 발표된 미재무부 통계에서 중국을 제치고 다시 2년여 만에 미국 국제보유국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의 미국채 보유액은 전달보다 219억 달러 증가한 1조 1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유액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지난 5월에도 370억 달러 규모를 더 사들였습니다. 두 달간 미국채 순증분이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겁니다. 특히 일본의 미채권 매수가 과거와 다른 건 MUFG, 스미토모 등 대형 은행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일본의 보험사들은 미국채와 모기지 시장의 전통적 큰 손이지만 은행들이 이렇게 많은 규모를 사들이는 건 드물었다고 합니다. 뉴욕 금융시장에선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합리적 판단이란 일반적 분석입니다. 현재 전 세계 채권 중 16조 달러 규모가 네거티브 금리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도 수년 내로 제로 금리까지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수적 일본계 은행들도 10년물 미국채가 적어도 10년 내에는 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준의 금리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일 미략설입니다. 일본은 여러모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양국 무역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17일이면 미국이 180일간 유예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슈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월가의 한 트레이더는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건 일본이 국채와 농산물을 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